자, 이 시간에는 조금 어렵죠. 취득시효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시효, 하나는 취득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조건기한 배웠잖아요. 그 바로 뒤에 시효가 있거든요. 소멸시효, 제척기간,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되겠고, 소멸시효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취득시효는 시간 지나면 취득하는 거야. 이 취득시효도 판례는 엄청 많지만요, 점점 사문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없어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의 땅을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땅 주인도 철저히 자기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취득시효는 6.25 때 전쟁통에 땅 사용권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남의 땅을 내가 경작하기도 하고 내 땅이 어딘지도 몰라서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시골에서 측량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담을 칠 때 담을 내친다고 그러죠. 밖으로 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상태로 20년, 30년 지났다가 나중에 아들, 딸, 손주대에 와서 측량해 봤더니 우리가 남의 땅을 깔고 들어갔더라. 그런 경우가 인정되죠. 즉 땅 주인이 자기 땅이 남집 마당이 된 줄도 모르고 20년 30년 지나면요, 지금까지 남의 땅을 우리 집 마당으로 알고 사용했던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취득시효는 땅 주인이 땅을 뺏기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땅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치한 사람보다는 남의 땅이지만 내 땅 마냥 열심히 경작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시의,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20년, 10년,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점유 취득시 20년, 등기 취득 10년인데 20년, 10년 계속되면 그것이 진짜 자기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런 뜻이 되겠고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는 245조에 1항과 2항이 있죠. 1항은 점유 취득시효,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는데요. 점유 취득시효가 비교적 어렵고요. 제 생각에 이번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금리가 나올 때가 될지 싶어요. 그래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보면 엄청 많고요. 이 조문은 두 조항밖에 안 되지만 판례가 무지 많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보실 때 취득시효 머리 터집니다. 저도 강의할 때 힘들고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알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취득시 나와봐야 한 문제야. 어려우면 틀려도 돼요. 우리가 쉬운 문제 맞추죠. 거듭 말씀드려요. 공부를 얕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격이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하느냐? 합격이 우선이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줘야 되지, 어렵게 깊게 공부해서 한두 문제 맞추고 쉬운 거 5개 틀렸다 의미 없습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실력 없다 소리 금방 나와요. 이거 반드시 합격하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연구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제낄 줄 알고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맞추시면 합격은 틀림없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몇 년씩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20년간 소유이사로 표현 공유하게 점유한 자는요, 이전 등기 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고, 이따 배우지만 원래는 취득시효는 원취득이므로 보존등기지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전 등기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항의 등기 취득시효, 부동산 소유자로 빠졌지만 10년간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세를 정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경우는 2항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245조 1항이 점유 취득시효고 2항이 등기 취득시효.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오른쪽에 있죠. 101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정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리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 정리해서 취득시효를 끝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이 10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취득시효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자, 보시겠습니다. 다 판례죠.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고요, 이전 등기 청구하죠. 건물 안 됩니까? 건물 가능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다 땅이지. 그래서 땅으로 보시면 돼요. 건물은 구획이 확실하고 네 거니까 구분이 되죠. 그러나 토지는 안 그렇거든요. 토지에 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
점유 취득 시효는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땅 주인이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땅 주인이 토지를 받아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취득 시효는 자주 해야 돼. 따라서 취득 시효는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돼. 다만 20년 점유한 자는 즉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등기 받아야 돼. 따라서 채권적. 아직 소유권이 안 넘었죠? 그래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고요. 다만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무슨 주냐면 내가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년 점유 이후에 10년을 점유를 끊으면 안 돼. 그러나 예컨대 내가 도봉산 밑에 야산에 남의 텃밭을 가꾸다가 지금 서울 종로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나 도봉산 밑에 텃밭을 경작하다가 서울에 종로로 이사 와서 10년 지났다면 이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다. 점유를 일시상실해도 일시상실이란 뜻이 뭐라고요? 10년 이내. 그런 뜻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 기산점은요.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면 아무 때나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효기간 내내 20년 내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어디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갑의 땅을 을이 점유했습니다. A 시점에 점유해서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30년 점유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갑 토지의 소유 명의가 A 시점, B 시점, C 시점 동일하다면 꼭 A 시점에서부터 점유 개시를 보지 말고 B로부터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 경우는 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죠. 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땅을 50년 동안 점유했다. 그러면 꼭 50년 전부터 내 땅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역산해서 20년 전부터 내 땅이었다라고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취득시 완성자, 즉 20년 완성자의 이전 등기 전관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 등기 받기 전에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1번 시효기한 만리 전, 즉 20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남의 땅을 15년 정도 점유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땅이 팔린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새 주인에게 땅을 줘야 됩니다. 20년 시효기한 만료 전에 등기명의자 땅 주인이 목적물 제3자에 팔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매수한 자가 등기만 넘겨받고 점유를 내버려두면, 즉 내가 계속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20년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는 그 제3자, 명의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요 1번 판례도 유력한 예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갑의 토지를 내가 15년 점유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땅이 병에게 팔린 거예요. 그러면 병은 당연히 나에게 점유를 돌려달라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뺏어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병이라는 친구가 등기만 넘겨받고 점유를 내가 하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내가 15년 플러스 5년을 더 점유해서 20년을 꽉 채우게 되면 요 20년 완성 시점에 점유자 나는 명의자 B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판례는 유력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효기한 만료 20년이 지난 이후에 또 명의자가 제3자에게 팔 수도 있어요. 즉 시효 완성자가 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진짜 땅 주인이 타인에게 땅을 팔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죠. 그 새 땅 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시효 완성자는 제3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제3자로부터 명의자가 원래의 주인이 등기를 회복한 경우는 그 원래의 주인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그림 해놓고요. 아주 중요하죠. 엄청 많이 나오네요. 수업할 때는 제가 회복이라는 말 나오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2번, 3번 부동산 점유자에게 20년 내가 점유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받기 전에는 나는 주인이 아니죠. 따라서 땅 주인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 땅 주인의 처분행위가 채무불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번 보시면 취득시 입증까지 마쳤다는 얘기는 점유자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20년 점유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경우에서는 땅 주인 팔면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는
땅 주인이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 땅을 남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 특히 이번에 점유자가 20년 점유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 그것이 점유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중요한 회복에 대해서 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시효취득 잘 보세요.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 점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법조문 245조 1항에 의해서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 점유했다.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자, 땅 주인 갑은 병에게 땅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점유자가 아무리 20년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땅 주인이 생겼다면 을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래의 땅 주인이 병으로서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이제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원래의 땅 주인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 되겠고요. 토지가 수용됐네요. 많습니다. 땅이 수용되기도 하고 또는 건물이 수용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됐다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상금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신 보상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신 땅 주인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행불능, 다시 말해서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반드시 등기명의자, 원래의 땅 주인 갑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시효 취득 주장했어야 됩니다. 즉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그때까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반드시 원래의 땅 주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그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보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반드시 보상금을 대신 받으려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전 등기 청구한 경우에 하나한다라고 되겠고요. 그리고 시효완성자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병. 갑의 땅을 을이 20년 점유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병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직접 등기부상 명의자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전 점유자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사법원도 중요한 판례이죠. 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게 중요한 판례였고요. 취득시효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취득시효는 제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공부에 끝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험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